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26일 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이번 또 한 주 아주 무더위가 계속되고요. 이 코로나의 확진 추세도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짜증이 많이 나실 텐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 건강도 지키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에도 아무리 날씨가 뜨겁고 힘들더라도 또 쉬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또 이 중요한 뉴스들이 또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 시간 중에도요, 제가 수시로 이 빠짐없이 보도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는 그런 고마움에 제가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요, 김경수 지사가 오늘 오후 1시에 창원 교도소에 다시 재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이따 오후에 또 나오면요, 보도해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현재 나와 있는 일정으로 보면 12시 10분쯤에서 관사에 출발해서 12시 50분쯤 창원 교도소에 도착해서 국민을 상대로 한 별도의 입장문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댓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김경수 이렇게 구속 수감이 되는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정치 인생을 사실상 거의 이제 끝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니까 추미애하고 김어준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김어준이가 맨 먼저 2017년도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치러진 민주당이 유리했던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지 선거가 끝났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왜 트루킹에 가서 허접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시연한 걸 받겠냐. 이제 와서 그러면서 이 재판부에서 이 개놈 XX들 진짜 갑자기 열받네. 말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대법원 최종적인 이 재판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서요, 이 비판의 수위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제껏 내린 판결을 보면 굉장히 뻔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사건에서요, 정유라 3마리 말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까지도 비판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 김어준 씨의 말이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번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이동원 대법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재판관에 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이 논평을 대대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무슨 명예훼손 같은 게 되지 않는지 한번 이 시민단체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대표 어제 굉장히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죠. 한마디로 드루킹 댓글 조작 몸통이 누구냐, 뻔한 거 아니냐, 이 문재인 대통령과 결국은 김정숙 여사 아니냐, 이런 기조의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허익범 특검 바로 재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철수는 대표의 경우에는 야권에서 이 공동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자, 이런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조선일보에서 이 허익범 특검과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익범 특검, 이번 특검 수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하나씩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여러분께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이 드루킹 댓글 조작, 드루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드루킹 팀에서 이번에 김동원 씨가 얘기한 드루킹 팀에서 별도로 이 댓글 공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이 드루킹 프로그램이에요. 이 드루킹이 일당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킹크랩 프로그램입니다. 자동 댓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거를 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기사를 열어봐서 거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반응을 보이려면요, 보통 한 1, 2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킹크랩을 통해서, 즉 이 드루킹 팀에서 만든 킹크랩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요, 1, 2초면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어진 이 조작 건수가요, 4천만 건이 넘지 않습니까? 이 기사는 6만 8천 개,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이 68만여 개,
약 10%가 더 달렸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 공감, 비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즉 이것이 업무 방해 혐의예요. 이것이 4,133만여 개나 됩니다. 이 킹크랩, 이거를 이제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한 거예요.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 조작하다 보니까 여기 허위범 특검이 얘기한 것은 뭐 2위가 1위로 바뀌고 뭐 1위가 2위로 바뀌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2, 3% 정도의 여유는 이 조작은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 3% 정도 더 유리한 득표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요, 이 재판부가 2심 재판부에서 느닷없이 120만 개 전수조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했답니다. 무려 25일에 걸쳐서 이 허위범 특검을 포함해서 10명이 하루 17시간씩 주말 없이 수작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수작업이 없었으면요, 이번 유죄 판결 받는데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이 허위범 특검, 격려를 받고 또 칭찬을 많이 우리 국민들한테 받아야 되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작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불리했던 공감, 비공감 조작이 한 0.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 보수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만큼 유리하게 많이 된 것이죠. 이 킹크랩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17년도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하게 이제 파악이 됐고요. 이 디지털 등록에 의해서 그만큼 위력적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 클릭 건수만도 4,100만 건. 총 이렇게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여론전, 인터넷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온라인 캠페인. 이준석 대표도 온라인 가지고 이번에 대표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위범 특검의 얘기는 여전히 그러한 조직이 있을 거라는 의심은 확실히 든다. 그래서 이 경복궁의 킹크랩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유사 조직은 지금도 활동할 거라고 본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총장도 이 매크로 이 프로그램, 저희 킹크랩 프로그램에 지금도 여론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야권의 후보들이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이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플러스 알파는 바로 북한과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우리 이번 대선에 지금 대선에 정권 심판론이 50%, 그 다음에 유지론이 한 30%, 정권 심판론이 한 60% 많게는요, 50%에서 60%. 그리고 이 정권 교체, 정권 창출론, 재창출론, 이거는 한 30-40%. 그래서 한 1-20% 정도의 차이로 교체론이 앞서요.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현 문재인 정권의 시즌2가 2 정권이 들어서기를 당연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듯이 해킹이 바로 이번에 중국로 3개 국가의 이 사이버 해킹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권의 사이버 말하자면 이런 댓글 조작 플러스 그 다음에 중국, 북한, 러시아의 사이버 해킹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야권 후보들이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지난 7월 22일자 사설인데요. 김경수 댓글 조작 문이 몰랐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문로남불 얘기하고 있어요.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국정원 댓글은요 41만 회에 불과하고 이번에 드루킹 댓글은 유죄 판결을 받은 댓글 횟수가 4,133만 건에 달아요. 100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국정원 댓글이 국기문란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드루킹 조작은 국기 파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조작을 몰랐겠느냐. 이거를 문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 상당히 흔들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뉴스들, 오늘 나온 뉴스들 쭉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여권에서 지금 현재 선거 경선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네거티브즘이 굉장히 도를 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제 발언, 즉 이재명 대표가 이 백제가, 즉 백제 호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호남이 이 한반도의 주역, 통합의 주역이 된 적이 있느냐? 이 발언을 가지고 이낙연 측에서 이거는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 호남 불가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와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편가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의 네거티브, 이제 탄핵 문제에 이어서 이 지역주의 문제까지 부활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네거티브 전이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도요, 선관위에서 뭔가 대책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발언, 그 다음에 탄핵 발언, 이런 건 결국 뭡니까? 전부 과거 지향성 캠페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놔가지고 형편없이 과거 지향적 정권으로 4년, 5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권의 네거티브 전이 과거 지향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이 후보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기회를 주면은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진다. 그런 측면에서도요. 우리 야권 후보들에게 기회를 꼭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추미애가 지금 내년 6월 후반기 국회와 원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11개는 여권이, 7개는 야당이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 법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통상 관례대로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추미애가 강한 반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법사위 야당량도 잘못된 것이니까 빨리 처리하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는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법사위가 이번에 말이죠. 뭘 얘기했냐면은 야당한테 법사위를 넘겨주기는 넘겨주는데 체계 자구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조건하에,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하고 말하자면 이제 야당한테 조금 족쇄를 끼워주는 거예요. 법안 심사 빨리 똑바로 해라. 60일 안에. 그리고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이렇게 확 줄여버리니까 논란의 기간을 많이 줄인 거잖아요. 그런 조건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미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해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고,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고 하고 야당은 기어코 뺏으려고 해왔다. 그런데요, 이런 120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줄인 거, 이거 갖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요, 법사위 권한은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은 뭐라 그럴까요? 별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기구를 만들어서 법 체계와 자구를 심사 보완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문 강성 지지자들은요, 이런 합의를 한 윤호중 이 원내 대표에게 문자 폭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당 쪽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 전현직 의원들을 이 캠프에 영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 측에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검찰청장 측의 이 캠프 굉장히 비겁하다,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윤 총장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스스로 돌아보라. 윤 총장이 입장을 밝혀라.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다면 당연히 당 안에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당 밖에 머무른 채 사람만 빼가겠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내 주자에 대해서만 캠프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당 외에 머무르고 있는 윤 총장이 결국은 몸값을만 올리고 입당하지도 않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현직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도움을 받는 프리미엄을 지나치게 누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이 반발의 표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냐면, 윤 총장이 아무리 지지율이 없다고 해도 당내 인사들이 당 밖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행위다.
이런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 김종인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김병민 당협위원장, 강진갑이죠. 그 다음에 이학재 전 의원은 현재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박민식 전 의원은 부산 북구 강서구갑 당협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 측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열은 누구 있느냐? 바로 김경민 이 비대위원이었죠. 윤희석 이분은 대변인이었죠. 함경호 이분은 당 조직 부처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열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간 것도 또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요, 윤석열 총장 후원금 이 계좌가 완전히 다 공개가 되면서 후원금 모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배우 김부선 씨가 윤석열 총장한테 10만 원을 후원했다. 이런 사실을 이 페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더 편한 인생일 텐데 비바람 길을 걷는 거라 안타까워요. 무엇보다 그의 올곧은 소신을 믿어요. 그러면서 7월 26일 월요일 딱 해가지고요, 이 캡처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김부선 씨도 뭐라 그럴까요? 이 페북에 이 후원금을 올렸는데요. 후원금 낸 사실 올렸는데, 그러면서 난생 처음 후원금을 쏘았다. 야, 기분 좋다. 마스크 팔리면 또 쏠 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우연히 패친께서 후원 계좌를 알려주셨다. 국힘의 뒷배? 이거는 오해를 금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김부선 씨가 이 윤석열 총장한테 후원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야말로 완전히 반 이재명 노선을 분명하게 걷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후원금 사실을 갖다가 폭로했다. 이렇게 봅니다. 공개했다. 자, 그리고요, 이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바로 뭐냐면, 무소속 윤석열은 이거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40억 원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미 2012년도 선거에서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27억 3,400만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고 이 사표를 냈잖아요. 그래서 먹튀 논란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미리부터 딱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 경선에 참여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제3지대에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경선에 참여해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한 140억 정도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요, 2017년도 대선하고 2020년도 총선을 비교해보면 각 정당에 지급된 선거 보조금 총액이 421원, 그리고 451억 원이 된답니다. 이것을 이번 선거하고 대입해보면 한 450억 정도의 선거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정당별로 분류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대충 한 140억 원 정도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등록 전에,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고 무소속 후보가 입당을 거부한 채 야권 후보가 되면요, 국민의힘은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입당을 하지 않았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받지 못하잖아요. 이 돈은 140억. 그런데 또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됐을 경우고 후보가 등록한 후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돈은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20억 먹튀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은 선거 보조금의 이중 보조 제도입니다. 뭐냐면 현행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당이 국고에서 받은 선거 보조금으로 일단 대선을 치른 다음에 이를 다시 국고에서 되돌려 받을 때, 왜냐면 대선 비용 계산해 가지고 다시 이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돌려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려받을 때 이미 받았던 140억 원이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은 정부에서 쓰라고 돈 주지만 사실 출처는 정부 돈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포함시키는 것을 갖다가 금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거 보조금으로 받은 140억 원을 대선 때 쓰고 그 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 정당은 140억 원을 그대로 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선거 재테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면 이 돈 고스란히 140억 원, 이 돈은 고스란히 포기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무소속 윤석열은 절대 안 낸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윤석열 총장 빨리 입당하라, 이런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이 140억 원 때문에. 그리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 어제 윤석열 총장 치킨 회동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커졌고요. 입당 시기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어제 치맥 파티의 핵심이라고, 핵심적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요, 입당 전광석 것처럼 빨리 하라, 그래서 빨리 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입당을 하든지 언제까지 입당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정권 교체를 권하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보수, 진보, 중도라는 과거 도식에 빠져서 중도를 확장한다, 이런 생각에 입당을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윤 총장한테 이번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니, 즉 국민의힘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허황된 얘기하는 분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루빨리 입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윤석열 총장 공개 지지하는 국민의힘 전현직 당직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윤 총장이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너무 야박하게 당 대표가 나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 캠프에 참여한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런 불쾌감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장하중 주중 대사 동생이 최근에요, 이 출국 금지 조치가 됐어요. 바로 디스커버리호,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문에 약 2,6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출국 금지돼 있고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하성 주중대사, 친형이거든요. 주중대사가 최근에 귀국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 장하원의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이 장대사가 설립한 고려대 기업지배 구조연구소, 또 장대사가 기금관리위원장을 지낸 한국금융학회가 2017년도 기금을 갖다가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장하중 대사의 기국이 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이 사기 사건이죠, 뭐 일종의. 이런 거와 연계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이제 또 언론의 집중적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가 이 YTN 의뢰회사 조사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은 약 0.8% 정도,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45.5에서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0.8%가 빠졌습니다. 45.5에서 44.7. 제가 뭐 좀 수학이 좀 낮아가지고 계산 잘못했습니다. 45.5에서 44.7이니까 0.8%가 이 긍정평가율은 빠졌고요. 부정평가율은 1%가 올라갔습니다. 51.2에서 52.2로. 그리고 당 지지율은요, 둘 다 조금씩 빠졌는데 여전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민주당은 35.1%, 1.6이 빠졌고요. 국민의힘은 1.2가 빠져서 33.1이 되고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재용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66.6, 반대가 28.2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평가는요, 어디서 지금 올랐냐면 호남에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무려 3포인트나 올라갔고, 수도권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40.7대 46.4,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그래서 직전 조사 대비 서울에서는 2.5가 빠지고 인천에서는 1.9가 빠졌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별을 보면요, 70대 이상에서 이 하락폭 6.1%포인트나 제일 많이 빠졌고요. 20대 30대에서도 1.1, 1.0%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38.9, 50.6이 되고 있는데요. 40대에서는 61.8로 집계돼서 직전 조사 때 62.0과 큰 차이가 없어서 여전히 가장 강한 콘크리트 층이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7월 26일 오전 첫 방송을 마치고요. 또 오늘 김경수 지사 수감될 때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여러분께 빠르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욱현의 안보 정론 알람을 설정해서요, 꼭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